하여튼 뭐 TV 토론도 나가고 라디오에서 막 인터뷰도 같이 하고 막 티격태격 논쟁도 하고 하는데 서로 생각이 다른데 함께 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래서 좋아해요. 국민이 오케이 할 때까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정태혁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의원님을 찾아뵌 이후 칭찬 메시지를 전달드리러 왔어요. 예. 네, 김종민 의원님께서 의원님을 칭찬해 주셨는데요. 아, 그래요? 네, 소감이 어떠세요? 스토론 때 많이 싸웠는데 제가 그게 의외였습니다. 아, 진짜요? 네. 일단 첫 느낌은 의외였다. 예. 메시지를 바로 보여드려야 될 것 예. 같아요. 칭찬 메시지 의원님 한번 보시겠어요? 네. 정태혁 의원님, 저 예. 김종민입니다. 맨날 뭐 티격태격 논쟁도 많이 하고 서로 이제 막 공방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우리 정태혁 의원님 말씀이 그 일리가 있었는데 그 얘기가 좀 마음에 다가오는데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드리고요. 국민들 신뢰받는 국회 만드는데 같이 힘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김종민 의원님,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논쟁하는 과정에서 많이 논박을 했는데도 그거를 또 좋게 평가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의원님, 김종민 의원님의 이제 메시지도 보셨는데, 네, 두 분 공통적으로 뭐 티격태격, 공방, 논쟁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두 분 도대체 어떤 인연이 있으세요? 우리가 토론도 하고 국회에서도 이제 여야가 마주보고 할 때에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무리한 주장을 한다,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김종민 의원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TV 토론에서 많이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상당히 그래도 토론을 합리적으로 하고 내가 이야기하는 걸 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긍하는 면도 있고 해가지고 비교적 합리적인 여당 의원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건설적인 방향, 발전적인 방향으로 두 분 모두 의견 교환을 해오셨던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정태혁 의원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행정공무원 출신의 국회의원이세요. 행정가와 국회의원 둘 다 직접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차이점을 잘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기본적으로 행정공무원은 조직 속에 매몰되어 있는 익명성, 개인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그런 역할이라고 한다면은 정치인은 자기 주장을 비교적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자체가 하나의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조직에서 행정공무원은 조직에서 결정한 대로 어쨌든 한계 내에서 이야기하고 하는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또 배우자 되시는 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 본부장께서 배우자 되십니다. 아무리 부부여도 뭐 정치적 견해가 다를 수도 있고 의견차가 있을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선을 좀 지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뭐 통상 문제는 그렇게 여야의 그 입장차가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민감한 문제, 특히 이 통상교섭본부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면은 비교적 민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회의를 하는 이런 부분은 아예 집에서 이야기 자체를 안 꺼내요. 왜냐 꺼내면 내가 무심코라도 어디가가 발설을 하게 되는 그런 면이 있고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가지고 집에서 논쟁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집에 가면은 저는 이제 애들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그렇게 업무적인 이야기 할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여느 집처럼 아이들 얘기를 주로 많이 하시는군요. 네. 아이들 이야기도 싸움도 하게 되고. 네.
의원님 지역구가 대구 북구 예, 예. 갑이잖아요. 네. 아, 지역 현안 중에서 요새 가장 관심을 갖고 있다 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 지역 대구 북구 갑 하면은 일반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대구 중에 북구라고 하면은 현재 경북대학교 그리고 옛날 경북도청이 있는 자리 전형적인 옛날 구도심 지역입니다. 지금 시청을 이제 지금 현재는 중구에 있습니다. 그거를 어디로 옮길 것인가 그것이 지금 가장 큰 현안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현안은 제 지역에는 대구에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엑스코선이라 해가지고 수성구민운동장역에서 동대구역으로 해가지고 제 지역 대연동 상격동을 해서 유통단지로 해가지고 이시아폴리스로 쭉 가는 전철이 빨리 확정되고 착공되기를 바라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현안들입니다. 교통 문제까지도 중요하게 현재 마음을 쓰고 계시는군요. 네. 의원님 초선 의원이시니까 초선 의원만이 또 남다른 각오가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떤 마음으로 의정활동 임하고 계세요? 우리 사회에 아직 진정으로 그 국민들이 정치 지도자를 진심으로 존경하거나 사랑하는 경우가 좀 적지 않습니까? 제가 존경받는 정치인이 되기는 도저히 쉽지가 않고 제가 정치를 하는 동안에 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진정성 있는 것이 국민을 감동시킨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이 보면 참 많이 하고 정치가 하는 것 중에 쇼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진정성이 결국에는 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시군요. 의원님 이제 다음 칭찬 주인공을 소개해 주실 차례인데 어떤 분이신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래요. 네. 은평구의 그 행운식당 아드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역 주민들의 막내 아들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상대방에게 그렇게 무례하지도 않고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분입니다. 궁금해지는데 누구시죠? 강병원 의원입니다. 강병원 의원님, 항상 스마트한 얼굴에 환한 모습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토론 과정에서도 결코 합리적이고 야무지게 이야기하면서도 결코 우기지 않고 상대방을 경청하고 이해하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자, 우리 강병원 의원님, 화이팅! 의원님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정치 기대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원님의 취미가 독서라고 알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마침 또 이렇게 국회 내 책이 많은 곳에서 칭찬 메시지로 만났습니다. 책 한 권 추천해 주시겠어요? 재미있게 읽었는 거는 유발 하라리가 쓰는 21세기의 재현 이런 거를 우리 사회 변화 트렌드에 대해서 비교적 잘 쓴 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읽기도 쉽고 내용도 쉽고 뭐 상식적으로 충분히 되기 때문에 아주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